하이닉스가 옛날에는 D램만 할 때는요, 이익단이 출렁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몇 년 전에 엄청나게 적단하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근데 불과 2년 만에 이러고 완전히 다른 회사가 돼버리고 전 세계에서 막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는 회사가 돼버렸어요. SK 하이닉스가 제대로 대운을 탔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규모의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영업이익보다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걸 항상 염두를 하셔야 돼요. 대표님, 오늘 9월 24일 오전인데 시장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시장들이 참 이제 강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의견들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뭐 급하게 왔으니까 또 잠깐 쉼이 있을 수는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저가 매수 그 아이디어는 여전히 유효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여기서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거다, 이런 걸 이제 근본적으로 깔고 있는 이유는 미국에서 이제 뭐 파월 의장이 간밤에 미국 시장이 너무 고평가됐다, 그리고 금리나 사이클이 너무 이제 급박하게 가는 것 또한 마땅치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아서 우리 시장도 잠깐 이제 밀리는 느낌인데 거의 3,500까지 다 왔잖아요. 저는 3,500이 금년이 아니라 거의 내년 상반기쯤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3,500을 거의 다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에서 그런 코멘트 나오니까 이제 한번 밀릴만도 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쉬고 싶어 한다. 특히 간밤에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 보면은 컨센서스를 무려 이제 5% 상회를 했고, 내년에 이제 가이던스를 주는 것조차도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 한 6%를 더 좋게 봐줬고,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SK 하이닉스 주가에 단박 이렇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시간외에서 미국 마이크론이 조금 밀리고 있으니까 우리 SK 하이닉스도 같이 좀 약간은 이제 장중에 밀리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밀릴 그런 건 아니다. 왜냐? 지금 보면은 마이크론이 내년 EPS가 올라가는 거를 거의 한 60% 이상 올라가는 그림으로 제시를 했어요. 우리 시장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60%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 시사점을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컨센서스 기준으로만 보면은 거의 한 15에서 20% 정도 내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걸로는 돼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이제 목표 주가를 왕창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영업이익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15%, 20% 증액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모건 스탠리에서 OP는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무려 25%는 더 위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살아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D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그런 압력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이렇게 빵빵하게 남아있고 앞으로 스토리가 대단히 큰데 이걸 지금 여기서 그만둘 우리 시장이 아닌 것 같다. 다만 시장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어떻죠?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좀 그렇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쫄 거 없다, 너무 급하게 팔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는 싶어요. 왜냐하면은 팔고서 그 돈 가지고 뭐 하실까요? 제가 볼 때는 시장 밖으로 나가실 것 같지 않거든요. 계속 가지고 있는데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무량주 정도로 해서 계속적으로 가지고 오래 들고 가는 바이 앤 롱텀 홀드, 이런 쪽으로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 전략을 조금 말이죠. 그리고 뭐 연말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지금 상법 개정 3차 개정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멘텀이 쉴 수 있는 모멘텀이 아니에요. 연말 갈 때 우리가 지금 걱정거리가 뭐였어요? 대주주 요건이었잖아요. 그거 10억으로 내린다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얻어 맞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뭐 대통령도 그랬고, 뭐 기재부에서 부총리가 나와가지고 다시 50억으로 원상 복구,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게 뭐죠? 배당 분리과세잖아요. 그리고 배당 과세율이죠. 세율. 이거를 갖다가 지금 생각하는 거 시장에 이제 던져놓은 것보다 조금 더 낮춰줄 수 있다고 보면은 시장한테 나쁠 일이 없는 거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놓고 봐서도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크게 멈칫하지는 않을 거다. 다만 급하게 오른 것 때문에 조금 팔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석 연휴가 길게 있잖아요. 금요일까지 치면은 뭐 돈 쓸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디 여행 가시는 또 수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미국 시장 어떻게 될 건지 잘 모르니까 에이 좀 팔아놓고 보자, 이런 생각들이 좀
뭉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은 그런 이제 수요들이 좀 있고 또 플러스 해가지고 최근에 보면은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엄청 사는데 누가 팔았게요? 그거 다 개인이 파는 거예요. 아니 몇 년 들고 물려있던 물량들이 상당히 나와 있을 거고 최근에 밑에서 사가지고 올라온 개인 투자자들도 섞여 있을 거다. 그래서 최근에 5월부터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단일 주식만 해가지고 거의 7조 8천억 정도를 삼성전자를 샀더라고요. 그럼 이건 누가 판 거죠? 개인들이 다 판 거야. 어쨌든 자금은 지금 주변에 여유가 많다 이런 생각이고 하이닉스도 여러분들 많이 팔고 계시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급하게 팔 거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일부는 팔 수는 있겠죠. 뭐 4분의 1이나 3분의 1이나 차익을 실현할 수는 있겠다. 근데 다 팔지는 마셔라 이런 얘기예요. 아직 갈 길이 좀 남아있다. 왜? 모건 스탠리에서 최근에 리포트 나온 거 보면은 25년부터 27년까지 슈퍼 사이클이 지금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디램이나 낸드 가격까지도 지금 밀어 올릴 정도로 지금 AI 칩 수요가 상당히 강한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26년, 27년 계속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급하게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뭐 비싼가요?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거 볼 때 계속 35배 근처에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나니까 이 35배로 보였던 선행 PER이 어디로 갔죠? 30배 수준으로 갔어요. 30배로. 왜? 그만큼 이익이 생각보다 잘 나오니까 멀티플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야 이거 35배 정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엔비디아를 따라갔던 사람 입장에서는 30배니까 훨씬 더 낮게 보이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사이클이 있는 산업들은 그 고퍼일 때 좀 사고 저퍼로 내려면서 이익이 많이 나면은 팔고 싶은 그런 욕구는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사이클상 이제는 26년, 7년까지 계속 확장되는 그런 사이클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팔 필요는 없다. 지금 지수적으로 봤을 때 3,450 근처에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 3,400을 좀 하회한다고 할 때는 다시 조금 죽는 이런 이제 전략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연말 장세에 다시 이 모멘텀이 붙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SK하이닉스 목표가를 26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대폭 올렸고 삼성전자도 8만 6천 원에서 9만 6천 원으로 올렸는데요. 네. 대표님 의견 궁금합니다. 만시지탄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SK 하이닉스를 너무 나쁘게 얘기를 했었어 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인데 작년 이제 9월 10월인가요? 그때 모건 스탠리에서 12만 원으로 그건 매도 추천이잖아요. 반으로 후려쳐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다음 주에 제가 방송 나가서 그랬어요. 반성문 쓸 일이 있을 거다. 그 사람들이 반성문 쓴 게요. 작년 말에 썼어요. 올렸잖아요.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41만 원 선으로 목표 주가를 이번에 올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좀 늦었다. 좀 진작에 올리지. 시장이 항상 먼저 간다고 했잖아요. 저같이 이제 전략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시장을 훨씬 더 믿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이미 불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매크로 있는 분들은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늦는 매크로 데이터 가지고 이제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는 조금 너무 많이 늦는다.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스팟 가격, 그러니까 현물 가격에서 D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가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고정거래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후행돼서 온다고요. 현물 가격이 막 움직이면 그게 주가에 그냥 바로바로 반영이 돼요. 그럼 주가만 봐도 아 지금 반도체 쪽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텐데 리포트가 모건 스탠리가 뭐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좀 늦게 나온 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뭐랄까 조금 바이어스가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삼성전자 쪽으로 바이어스가 좀 많죠. 근데 이번에 목표 주가 올린 거 보면 뭐죠? 삼성전자는 86,000에서 96,000으로 10,000원 정도밖에 안 올렸는데 하이닉스는 안 그래요. 하이닉스는 41만 원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올려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 주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저는 35만 원을 계속 이제 시장에서 제일 먼저 이제 얘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40만 원대로 갈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목표 주가만 올린 게 아니고 영업이익단에서도 지금 상당히 지금 다들 상향 조정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HBM을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D램도 캐파가 자연적으로 조금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오는 거고, 심지어는 지금 낸드 쪽까지도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최근에 샌디스크가 거의 10% 가격 인상을 고객들한테 통보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딱 통보를 하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다 올리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공공연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지금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 플러스 해가지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죠? QLC 낸드, 이게 이제 8월부터 나오는 건데 이게 고밀도 낸드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 퍼포먼스가 좋은 거죠. 그 비용이나 이런 거는 되게 이제 저비용으로 가는 이런 건데 어쨌든 마진이 좋은 쪽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익단이 상향될 수 있다. 그냥 목표 가격만 올린 게 아니고 이익이 상향될 수 있다라고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엔비디아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적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더 나왔고 앞으로의 수요 전망도 실적 전망도 좋아진다 그러니까 실적이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떨어져 버리잖아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은 그냥 명목적으로 보는 밸류에이션은 싸지는 않은 수준이에요. 이게 10배 중반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캐파의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뭔가 시작하면 여기가 대량 생산하는 캐파가 아주 커가지고 영업 레버리지가 커요. 영업 레버리지는 매출이 늘면은 이익단에서 늘어나는 게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서프라이즈가 영업이익 쪽에서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SK 하이닉스도 아까 말씀드린 D램 이외에 낸드 부분에서도 이익 기여가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D램, 낸드 이쪽에서는 아주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 메가 사이클인 거고, 지금 모건 스탠리의 말을 빌면은 AI 쪽에서 이게 투자 붐 때문에 이쪽 관련 업체들의 보트들, 주가들이 다 지금 둥둥 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년, 27년까지도 이런 메가 사이클은 계속 갈 수 있다고 보면은 모건 스탠리 말대로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도 지금 목표 주가들을 쭉쭉 올리고 있어요. KB나 뭐 IBK나 뭐 이런 데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10만 원이 아니라 11만 원대로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익도 지금 컨센서스보다 훨씬 높게 책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숫자를 컴퓨터에 넣고서 한번 돌려봤어요. 돌려보니까 역시 뭐 한 그 정도 이상은 되겠더라고요. 10만 5천에서 11만 원 이 정도까지는 목표 주가 나오는데 그건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이제 KB증권 같은 데서는 이제 반영한 거는 같은데, 일단 컨센서스 좀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뭐 9만 원대는 충분히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주가가 높이 올라왔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간밤에 조금 조정을 받았으니까 우리 삼성전자도 뭐 SK 하이닉스도 조금 밀리는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내려가면 또 이제 줍줍할 찬스가 또 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보통은 한 5에서 10% 하는 거거든요. SK 하이닉스가 얼마일까요? 무려 45%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 할 때 따진 RO 이라는 걸 따지면 금년에 ROE가 우리 코스피 전체가 평균이 10%거든요. 10% 채 안 됩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얼마인지 아세요? 35% 내외로 지금 보이고 있고, 내년에 가서 조금 뭐 증가 폭이 좀 둔화된다고 해도 30% 초반대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선행 PBR이 한 2.0배밖에 안 되니까 여기도 비싸다고 할 수가 없다. 여전히 마이크론 대비해서는 반값밖에 안 된다. 마이크론이 올라가면 SK 하이닉스도 같이 올라가요. 근데 마이크론이 사실은 지난 한 5, 6개월 주가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런 차트를 보시면 마이크론이 SK 하이닉스보다 주가가 더 올랐어요. 근데 마이크론이 지금 선행 PER이 훨씬 높거든요. 12배, 13배 왔다 갔다 하는. 지금 SK 하이닉스는 6배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뭐 올렸는데 제가 볼 때는 올리고 또 올리고 계속 올릴 수 있다. 왜? 영업이익도 계속 올라가고 밸류에이션 멀티플도 또 올라야 되니까 두 가지 효과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끈질기게 이쪽 테크 쪽은 갈 필요가 있다. 왜? 메가 사이클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2년 정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님,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인 것 같아요. 코스피 랠리 지속 여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마이크론이 가면 우리 SK 하이닉스도 가고 삼성전자도 같이 뜨고 이러면서 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게요? 이게 거의 4분의 1 정도 돼요. 코스피에. 그럼 얘들이 움직이면 또 뭐가 움직여요?
소부장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 이런 얘기고, 그걸 이제 수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삼성전자는 베타가 1입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2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10% 올라갈 때 삼성전자도 10% 정도 오릅니다. 근데 지수가 10% 올라갈 때 하이닉스는 베타가 2이기 때문에 2배로 올라요. 20%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주가면으로 훨씬 탄력도가 강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ROE 말씀드렸는데 ROE도 삼성전자에 비해서 훨씬 높아요. 삼성전자는 내년에 좋아진다고 해도 8.5%밖에 안 나와요. 근데 하이닉스는 30%가 넘습니다. 여기서도 벌써 한 4배 정도 차이가 이렇게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행 PBR로 보면은 하이닉스가 2.0배, 삼성전자가 뭐 1배, 1.3배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겉으로 보기에는 높아 보입니다만은 ROE 측면에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비싸다고 할 수 없다. 시장에서는 이제 최근에는 다른 움직임이 좀 있었죠. 삼성전자 밸류체인 선상에 있는 주식들이나 소부장들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그동안 너무 눌려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캐치업, 따라잡기 정도에 지금 올라간 건데, 앞으로도 저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반, SK 하이닉스 반 이 정도로 좀 넣고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삼성전자는 시장이 10% 올라갈 때 삼성전자도 10% 올라가는 거니까 대표적인 베타 플레이다. 여기서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알파가 들어오는 거예요. 알파라는 건 뭐예요? 기업 고유의 스토리예요. 아, 여기가 지금 HBM4가 이제 드디어 납품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면은 그 베타에다가 알파까지 들어오면 주가가 이제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고 또 더 갈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는 조금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완벽하게 지금 알파 플레이로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HBM 시장에서 여기 이렇게 시장 점유율 60, 70% 잡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쫓아온다고 해서 HBM 시장에서 뭐 판도가 완전히 뒤집힐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최근에도 보면은 엔비디아하고 가격 내고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격 내고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야 10%대로 좀 인상하는 걸로 그쳐라 이런 생각들을 이제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야 니네가 우리 아니면 누구한테 가져갈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20% 30% 인상 그렇게 받아줘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이 빨리 기술적으로 쫓아와야지 이제 삼성 갖다 놓고 말 좀 들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그럴 입장이 지금 못 되고 있어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마냥 시간을 지금 둘 수가 없는 게 루빈이라는 게 이제 지금 하반기에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갖다가 납품을 해야 될까요? 제일 앞에 나가 있는 게 지금 하이닉스잖아요. 삼성전자는 이제 뭐 샘플을 갖다가 이제 테스트하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많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먼저 진도를 나가가지고 지금 가격 내고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먼저 대용량으로 납품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수급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 조금 손을 최근 시장에서는 들어주고는 있으나 밸류에이션선 봤을 때는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매력적이다.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반반 놓겠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HBM4에서 확실하게 수위를 잡았다, 그리고 확실하게 엔비디아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하면 저는 그 비율을 조금 조정할 생각이 좀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SK 하이닉스 3, 4분기 영업이익이 약 11조 원일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이 역대 최고 실적 배경 속에는 HBM 판매 증가 힘 때문이라는데, 이제 HBM3, 2, 12단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뭐 벌써 이제 양산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삼성전자를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최근에 이제 퀄 통과는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익적으로 크게 당장에 기여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확실히 좀 좋아진다. 왜냐, HBM이 기존에 이제 DRAM 가지고 이제 HBM을 이제 쌓아가지고 만드는 건데 마진이 한 3배에서 5배 높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비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마진이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이닉스가 옛날에는 DRAM만 할 때는요, 이익단이 출렁출렁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몇 년 전에 엄청나게 적자나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근데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완전히 다른 회사가 돼버리고 전 세계에서 막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는 회사가 돼버렸어요. 지금 40조가 넘게 난다고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모건스탠리에서는 내년에 이제 50조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급변하는 이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제대로 대운을 탔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뭐 계속적으로 이제 좋게 보는 건데, 우리가 보통 근데 D램이나 이런 거는 사이클이 좀 크거든요. 좋아질 때 엄청나게 돈을 벌다가 나빠지면 돈을 엄청나게 손해를 봐요. 그럼 마이너스로 뭐 수조에서 수십조까지 이렇게 영업 적자가 나고 되는데, 이번 사이클은 그렇게 푹 꺼질 사이클이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될 사이클이다. 그러니까 메가 사이클이나 슈퍼 사이클 이런 단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는 뭐냐면 몇 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주인이 누구냐 이런 거죠. HBM 시장에서의 주인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로 단박에 바뀔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지금 D램 시장에서도 마켓 쉐어가 SK 하이닉스가 1등일까요? 삼성전자가 1등일까요? 옛날에는 삼성전자가 1등이에요.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더 높아요. SK 하이닉스가 마켓 쉐어가 뒤집어져가지고 3.5% 포인트 삼성전자보다 더 높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예측하는 거는 HBM4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쫓아온다고 해도 내년에 가서도 여전히 SK 하이닉스의 그 마켓 쉐어 시장 점유율이 2% 포인트 정도는 더 높게 유지될 수 있을 거다. 그거를 영업이익단에서도 수치로 거의 비슷하게 지금 그 내고 있어요. 금년에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8조 2천 정도 영업이익이 더 나올 건데, 내년에는 삼성전자가 분발을 해가지고 요 영업이익이 폭이 조금 줄기는 줄어요. 8조 2천에서 한 2조 초반으로 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내년에도 SK 하이닉스보다 영업이익이 적습니다. 지금 오히려 거꾸로 보면 SK 하이닉스가 엄청난 존재가 HBM 시장에서 돼버렸고, D램 시장에서도 마켓 쉐어를 그 삼성전자를 뒤집어 엎을 정도로 대단한 존재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삼성전자는 또 좋은 부분이 있죠. 최근에 이제 우리가 나온 게 뭐 테슬라나 애플, 비메모리 이쪽으로 좀 파운드리 이쪽으로 가는 그런 이제 수주를 받았다. 그래서 1년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 매년 3조씩 몇 년간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오더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기사회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파운드리 쪽에서 돈이 안 됐었잖아요. 계속 쏟아붓는데 수율이 안 올라오니까 다 모든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처음부터 대만의 TSMC한테 가서 줄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SMC가 어때요? 맨날 가격 올리고 마진이 뭐 어마어마하게 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조금만 좀 힘을 써가지고 좀 파운드리 쪽에서 조금 갈 수 있다고 보면은, 여기서 뭐 대규모로 적자 나왔던 게 흑자 쪽으로 확 돌아가는 게 보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도 좀 좋아지는 면들이 골고루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지는데 내용들이 다르죠. 하이닉스는 D램, 낸드 이쪽 메모리 쪽만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핸드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통신도 있고 메모리 쪽에서도 뭐 D램 플러스 낸드, 비메모리나 이런 파운드리 이쪽에서도 뭐 좋아질 수 있다고 보면은 골고루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이익의 좀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봐요. 우리 삼성전자 얘기할 때 맨날 무슨 반도체 회사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익은 핸드폰에서 다 나요. 그러니까 아직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제대로 된 수치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다만 경기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반도체 가격이 D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뭐 10%든 20%든 팍팍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규모의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영업이익보다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걸 항상 염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빠질 때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나빠지지만 좋아질 때도 생각보다 더 좋아지는 게 이런 이익의 순환적인 시클리컬한 회사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비교를 해가지고 VS를 걸어놓고 항상 다르게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상승한 종목들도 결국 AI와 연관된 종목들이었잖아요. D램,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2, 3년간 꾸준히 상승하는 슈퍼사이클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을 하던데요. SK하이닉스 D램 점유율에서 1위에 오른 만큼 실적 눈여겨봐도 좋겠죠? SK 하이닉스도 지금 이런 거예요. 엔비디아하고 내고를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HBM은요 D램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근데 D램 업체가 전 세계에 몇 개가 있게요? 중국 빼면요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낸드는 좀 더 많죠. 근데 D램 쪽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가격 내고를 해서 후려치고 싶어도 그 치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뭐 우리나라 반도체에서 100%를 때리겠다 뭐라고 막 얘기를 하던 말던 저는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미국 빅테크들이 D램이나 HBM을 딴 데서 사면 되는데 살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업체들하고 뭐 마이크론 빼면은 살 데가 없다고요. 특히 SK 하이닉스가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레거시 쪽에서는 뭐 그렇게 큰 적은 없었습니다만은 HBM이 잘 나가니까 그쪽을 자꾸 캐파를 늘리다 보니까 레거시 쪽에서는 당연히 공급 부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작년에 봤을 때 주가를 제대로 못 읽은 게 HBM 시장이 이렇게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수요가 유지될 거다라는 거를 못 봤던 거예요. 그걸 봤으면은 레가시 쪽에서, 레가시 D램이나 이런 쪽에서 공급이 좀 축소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으면, 그러면 가격적으로 지지를 받든지 가격이 또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좀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SK 하이닉스가 이익단에서 계속적으로 실망보다는 서프라이즈를 계속 보여주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그러면서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가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보여준 거잖아요.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도 지금 영업이익률로 보면은 지난 8분기 내내 계속 서프라이즈였다고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률 45% 거기서 크게 빠질 게 없다. 많이 빠져봐야 40% 초중반대 그 정도는 마이너하게 빠지는 그 정도인데 다만 이런 건 있죠. 분기 영업이익이 쭉쭉 올라가다 1분기에서 2분기 갈 때 한 1조 8천이 더 늡니다. 그리고 요번에 3분기까지 2분기 대비해서 3분기로 올라가는 게 보니까 한 1조 5천 정도 영업이익이 느는 이런 사이클이에요. 근데 3분기에서 4분기 갈 때는 0.5조 그러니까 5천억밖에 안 나는 이런 사이클로 이제 증익되는 게 좀 그 폭이 줄어든다라고 할 때는 주가는 조금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제 증익 사이클이 멈추면은 추가적으로 뭐 재미있는 게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4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갖다 놓고 다시 생각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이익이 많이 날 것 같고 또 이번에 실적이 나오면 아마도 애널리스트들이 대거 이익들을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을 보시면서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도 증익 사이클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머릿속에 넣고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